자, 우리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했어요. 공유결합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제 뒷부분에 분자구조와 성질에 대한 얘기는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AB4 형태, AB3 형태, AB2 형태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구별 지어 놓을 거야. 시험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좀 자세하게, 이건 심화 과정이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선생님이 따로따로 설명해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다분히 좀 이론적인 부분이어갖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내면은 니네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결합 에너지. 이온 결합 설명할 때 이것도 언급은 하긴 했었어. 근데 좀 자세하게 그때는 언급을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결합 에너지 그러면 우리 결합 그러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대표적으로 하잖아. 오늘 이제 공유 결합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목에 정리를 좀 해줘 볼게. 먼저 첫 번째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보자고요. 이 이온 결합을 결정짓는 그 결합력이 있어. 우리 그 결합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쿨롱 폴스라 그러죠. 쿨롱의 힘. 그래서 쿨롱의 힘 K 비례상수 그 다음에 R의 제곱에 기억나죠? Q1, Q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하량의 곱 그래서 핵간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전하량의 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핵간거리의 제곱의 형태로 반비례하고 이렇게 되지. 우선순위는 사실은 이 전하량 곱이의 크기가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얘는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순위로 놓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만약에 같았을 때 우리 대표적인 예 뭐 이런 거 있었죠. NaCl이 있는데 뭐 NaF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잖아. 이런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잖아. 똑같은 상황에 이제 NA 크기는 똑같고 자 CL은 이만하고 F는 요만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핵간거리가 F가 훨씬 더 작을 거니까 작은 애가 이가 크고 크면은 어떻게 된다? 녹는 점이 높더라.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만 이제 그래프를 좀 해석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지.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X축을 이제 R이라고 놓고 핵간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핵간거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NA가 만약에 NA가 이만하다, CL이 이만하다 그러면 여기 핵이 있고 여기 핵이 있잖아.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우린 이걸 갖다가 핵간거리 R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핵간거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예요? 이온 결합 에너지야. 자, 결합 에너지인데 우리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얘가 이렇게 무한대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랬죠.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인력 그래프라 그랬어. 그래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이 정전기적 인력을 결정짓는 애는 우리가 보통 이온이 플러스 이온이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다 마이너스 이온이다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NA가 왜 플러스 이온이 됐고 CL이 왜 마이너스 이온이 됐니? 얘는 왜 이런 전하량을 띠니? 원칙은 얘가 플러스 11이고 11번이야. 양성자가 11이 핵에 들어있어. 그런데 바깥에 전자가 11개였는데 맨 바깥에 있는 하나를 버린 거야. 그게 어디로 간 거야? C로 넘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NA는 안에는 플러스 11이 들어있고 바깥에는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토탈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남는 거잖아. 그래서 양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17번이잖아. 안에 플러스 17이 들어있다 그랬지.
바깥에가 17개인데 맨 바깥쪽에는 7개가 차더라는 거지. 근데 거기다 전자 하나 받으면 옥텟 규칙으로 딱 안정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전자를 하나 줘갖고 얘가 8개가 된 거야. 그래서 토탈 18개가 된 거예요. 안에 플러스 17인데 바깥에가 마이너스 18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합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가 된 상태에서 결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론이 이온결합 이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온 상태로만 보는 거야. 이온 상태로만 봤을 때는 이온끼리는 어쨌든 둘이 서로 가까워지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가 좀 낮아진다. 에너지가 좀 낮아진다. 그래서 이게 인력 그래프인 거야. 인력은 그냥 인력만 따졌을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력만 따졌을 때는 어쨌든 거리에 대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커질 수밖에 없지. 이 식 봐봐.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라는 힘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돼. 이건 인력 그래프 따로야. 이번에는 반발력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반발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어떤 기회? 물론 전자들도 반발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그게 크기 때문에 우리 끌어당긴다 그랬는데, 끌어당기다 보면 이게 겹치잖아? 겹치면 가운데 있는 핵이 이제 핵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저기 플러스 11? 플러스 17? 핵끼리는 이제 어떻게 돼?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가까워지면 반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발력은 핵끼리 반발하는 거야. 물론 전자의 반발도 있지만 그건 무시합시다. 이렇게 된다. 자, 다시 인력은 뭐예요? 이온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양이온하고 음이온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거.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온의 인력이야. 반발력은 얘네들이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핵이 많이 가까워지지. 그럼 이제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거리가 멀었을 때는 의미가 없다가 이제 서서히 의미가 유의미하게 생기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팡! 튕기는 거지. 이게 이제 반발력 그래프인 거야. 이렇게 원칙은 따로따로 그래프가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온끼리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니까 당연히 끌어당기는 힘만 있더라. 근데 얘네들이 결합을 하더라. 결합하다 보니까 핵끼리 반발하더라. 그래서 반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러면 가장 적당한 때가 어디쯤 될 거냐. 이제 결론만 놓고 이제 이론을 만들어간 거니까 이미 이온결합 물질은 존재하잖아. 걔네가 어떤 조건에서 존재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가상적으로 이 두 그래프를 합성한 거예요. 이 두 그래프를 보기 좋게 합성해갖고 이 꼭지점을 찾은 거야. 여기가 제일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때의 결합 길이가 바로 이온결합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온결합 반지름이 되는 거죠. 또는 이온결합의 핵간 거리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R0라고 하는 요 값이 이온결합의 가장 안정할 때의 결합 길이가 되는 거야. 근데 니네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지점, 여기를 이제 R0라고 하면 이런 지점을 준다고, 좀 심화 과정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 지점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야. 이런 데는 사실은 아까 방금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이온끼리의 인력은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인력만 봤을 때는, 그죠? 인력을 결정짓는 건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셀 수밖에 없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고려했을 때 합성된 그래프의 형태가 그려지는 거야. 가장 안정한 형태. 이 지점들이 전부 다 인력 반발력이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의 차이인데,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은 우리가 이렇게 평형 상태다. 평형 상태다. 그래, 여기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게 오류가 생겨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힘의 평형 상태다. 그럼 인력하고 반발력이 같은 상태니? 아니야. 저기는 압도적으로 인력이 커야지 결합하고 있지. 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력하고 반발력이 평형이면 0이지 그냥. 그럼 이 상태인데? 이건 화학이기 때문에 그냥 힘의 평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힘의 평형이다 그러면 인력하고 반발력이 정확하게 합이 0이어야 되는데 합이 0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결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한대인 상태, 0인 상태, 이거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이 지점은 어떤 상태예요? 결합이 제일 강력한 상태잖아. 그죠? 물론 저 지점에 반발력도 있어. 근데 인력이 압도적으로 큰 거지. 서로 상쇄될 거 상쇄되고 가장 평온한 상태. 그래서 이름을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힘의 평형은 아닌 거야. 인력 반발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은 무조건 커지는 거고. 그래서 반발력, 인력은 어쨌든 두 원자, 이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제일 인력이 큰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하면 돼요. 이게 조금 자세히 나오면 이런 부분도 묻는다. 많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결정짓는 거는 우리 이미 했었죠. 뭐요? 녹는 점으로 구별을 하더라. 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들은 다 뭘로 존재해? 고체로 존재하더라. 이온 결정이 주로 고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 되어 있어? 니네 알잖아요. NaCl 어떻게 되어 있어? NaCl, NaCl, NaCl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NaCl, NaCl, NaCl 어디를 분자로 잡을 거냐? 얘 분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화학식이라 그래. 뿔마가 계속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결합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불을 지펴, 가열해. 결합된 애가 흐물흐물 녹기 시작하지. 녹는 점이잖아. 아, 얘네가 그만큼 결합하고 있구나. 녹는 점이 높으면 아, 세게 결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야. 그 녹는 점을 결정짓는 애가 누구다? 이거라고. 1가보다는 2가가 더 세더라는 거지. 2가보다는 3가가 더 세고. 거리가 긴 거보다는 짧은 놈이 더 세더라는 거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됐어요? 자, 두 번째. 공유결합 에너지 그래프도 똑같이 다뤄질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R, 여기도 뭐 핵간거리라고 합시다. 여기는 이제 제목이 공유결합 에너지겠지. 0이고 공유결합 했을 때 얘도 똑같이 이제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로 인력 반발력을 합성해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공유결합은 이온결합하고 조금 틀리지. 이온결합은 이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결합은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게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결합파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4개, 여기는 2개, 얘는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거 탄소끼리 단일 결합이야. 탄소끼리 이중 결합이에요. 탄소끼리 삼중 결합이야. 그래서 우리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니네 외울 필요는 없는데 0.154 나노미터야. 여기는 0.134 나노미터야. 얘는 0.120 나노미터야. 어떠니? 당연한 거 아니야? 결합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합이 강력하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 결합력도 강하고 짧아지겠지. 그럼 이걸 그대로 그래프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CC 3중결합이었다고 해봐. 그러면 CC 2중결합은 이렇게 이쯤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얘가 CC 2중결합일 거야. 그 다음에 CC 단일결합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자, 결합 길이는 점점 길어지죠. 단일결합 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0을 기준해서 이 밑으로 쳐지면 쳐질수록 결합력이 세다 그랬잖아. 그 위로 올라가니까 결합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결합에너지 그래프에서는 요거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합 숫자가 많아지면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강력해지더라.
강력하면 이 우물이 밑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에너지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뭐 니네 교육 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밖에 안 나오죠. 이온 결합은 녹는 점으로 측정하지만 이거 뭘로 측정할 거야? 니네 공결합하고 우리 뭐 배웠니? 뭐 CH4 배웠지. 그다음에 뭐 CO2 이런 애들 배웠지. 또 뭐 있어? NH3 뭐 이런 애들 배웠지. 이온 결합하고 틀리잖아, 공유결합은. 얘네는 거의 대부분 뭘로 존재해? 기체 상태로 존재하잖아. 이거 기체 상태로 보통 실온 상태에서 우리 일기압 실온 상태에서 쟤네는 고체인데 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이거 녹는 점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겠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Cl 마이너스 있겠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자, 이거 밑으로 쭉 달려 있고 앞뒤로도 달려 있고 막 전후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결합력들을 알아보려면 얘네를 불을 지펴갖고 가열하고 녹는 점을 측정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CO2, 니네 CO2 알잖아. CO2 어떻게 생겼어? 분자구조 이렇게 생겨.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생겼거든. 얘네들끼리 되게 강력해요. 근데 이거 하나가 CO2야. 옆에 CO2가 또 이렇게 있어. 얘네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CO2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분자 간에 이게 되게 약해. 모래알이야, 모래알. 자기네들끼리 딱딱 뭉쳐있는데 모래알끼리는 잘 안 섞이지. 그러니까 따로 놀아. 그래서 평소에 얘 기체로 존재해요. 선생님 고체 있잖아요. 이거 억지로 온도 낮춰갖고 압력 세게 하면 그게 뭐야? 드라이 아이스지.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 그냥 꺼내놓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물하고 틀려. 액체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날아가. 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내려갔는지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이제 이걸 측정하려면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빛을 쏜다거나 레이저를 쏜다거나 그래갖고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야. 또는 이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이나 얘네를 흡수하는 정확한 빛 에너지가 있어. 그 파장을 집어넣어서 얘가 돌아가거나 떨거나 물 분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 결합을 알아보려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빛 에너지를 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운동이 여러 가지 진동 운동이 있는데 이렇게 진동도 하고요. 이렇게 진동도 하고 막 이 짓을 해. 이런 모드들이 다 달라. 그래서 그걸 딱 주고 얘네 행동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런 게 뭐 IR, UV, IR은 적외선이야. UV, 자외선이죠. 이런 선들을 이용해가지고 쏘는 기계들이 있어. 거기서 감응을 하면 아 얘는 단일결합이구나. 이중결합이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과정은 좀 어려운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는 거야. 이 결합력들을 판단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간단한 게 이온 결합은 녹는 점만 측정하면 결합력을 측정해.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고 공유 결합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요게 단일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 뭐 이런 거 해서 결합 길이하고 결합력만 나오는 거야. 결합력을 측정하는 거는 이제 분자 운동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분자의 진동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병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얼마의 에너지를 쏴주느냐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주기 원소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주기 원소의 대표적인 애. 그 중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옥텟 규칙을 지키더라. 옥텟 규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주기 원소 이렇게 나와. 그럼 이주기 원소 다 써봐야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까지 있는데 우리 결합에서 네온 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우리가 공유결합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금속들 얘는 빼버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가 얘네들인데 얘도 뺄 거야. 왜 그러냐면 얘 유명한 애가 있어. BF3라고. 얘는 이렇게 결합할 때 되게 유명한 화합물이에요. 삼각형 구조를 가져. 그런데 이 중심 원소가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잖아.
6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에 얘도 빠지는 거야. 그럼 이제 옥텟 규칙에 들어가는 애는 얘네들이라고. 그래놓고 시험 문제 이제 어떻게 나온다? 3가지 그래프를 주고, 3가지 그래프를 주고, 여기 이제 공유결합 에너지 공유결합 에너지겠죠?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뭐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 봐.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각각 누구일 거냐. 그래놓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주고 A2 기체가 있고 B2가 있고 C2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애들이 누구야? 얘네들이지. 니네 C2라는 기체 본 적 있어? 없어. 탄소는 고체잖아. 그죠? 탄소는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얘도 제거. 그럼 이제 A2라고 B2라고 C2라고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는 얘네 3가지 뿐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얘 누구야? N2지. 얘 O2지. 얘 F2지.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 N 어떻게 생겼어? 3중결합이죠. O 어떻게 생겼어? 2중결합이지. 얘 어떻게 생겼어? 단일결합이지. 뭐 자세한 건 몰라도 이것만 봐도 아 강력하겠군. 많이 쳐졌겠군. 짧겠군. 이게 N2 아니야? O2? F2?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딱 여러분들은 요 정도 수준까지만 알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의 결합력을 뭐 판단하는 그런 실험은 교육과정 밖이다. 그거는 여기다가 빗을 쏴갖고 얘네들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뭐 이런 걸 봐야 돼. 또는 막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딱 주잖아? 그럼 얘가 핑크로 돌기도 하고 지가 막 떨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관측이 되는 거야. 그런 걸로 알아보는 거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좀 심화 과정이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한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만 따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해. 여기 애매하다기보다 이온만 문제 줬을 때는 무조건 이온의 인력은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세다. 근데 들어가다 보면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성된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가장 최적화된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이러는 거지. 반발력 따로, 인력 따로를 물어봤을 때는 거리의 관계를 한다. 반발력은 당연히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세지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쿨롱의 힘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를 정리를 해놓읍시다.